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청년들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독립하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집값입니다. 그간 집값이 급등하며 많은 거품이 쌓인 상황이라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내 힘으로 독립해 내가 살 거주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출이 필수가 되어버렸죠. 그러니 인터넷 커뮤니티 또는 네이버 지식인에는 전월세 대출과 관련된 고민이나 사연, 질문을 털어놓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기까지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세세히 살펴보며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맞는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와 함께 주의사항 등 필수로 알아두셔야 할 부분까지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나라 대출자 초임 평균 연봉은 2017년 기준 3,100만원 수준. 하지만 2015년 중순까지 3억 3천도 안 되었던 서울의 전세 가격이 어느새 4억 중반까지 올랐죠. 매년 연봉만큼 오르는 전세 가격으로 인해 부모님 도움 없이 전세 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특히 자산은 많지 않고 연봉도 적은 나이일 때는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으면서 반대로 이자는 저렴한 상품을 찾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상 문제가 없으면 보증금의 70에서 80%까지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는데요. 저렴한 대출을 알아보고 싶으면 크게 세 가지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바로 대출을 받는 대상, 주택 여부, 소득 요건입니다. 대상으로는 청년, 신혼부부, 일반일 경우로 나뉘며 주택 여부는 말 그대로 무주택인지 유주택인지의 여부죠. 소득 요건은 연 3,500만원 이하부터 8천만원 이하까지 다양한 요건이 있으며 그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까지 구분되고요. 그러니 유주택자이면서 소득이 높은 경우라면 일반 은행에서 알아보시면 되고, 무주택자로 소득이 낮은 경우라면 국가에서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대출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고금리 일반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 꼭 알아두셔야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죠. 그리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계약금을 넣기 전에 먼저 이 집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집인지의 여부를 꼭 가조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저렴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더라도 막상 대출이 안 나오는 집이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요. 중개사들이 계약을 하기 위해 급한 마음이 들도록 계속 바람을 넣는데 이에 넘어가 무턱대고 가계약금부터 걸었다가 계약금만 날리게 될 수 있죠. 자, 그럼 무주택이면서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대출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월세 10만원 대출로 유명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입니다. 본래는 취업 시기에 따른 조금 까다로운 제한이 있었지만 2018년 9월 개정되면서 많이 완화되었죠. 자격 대상을 간단히 살펴보면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만 20에서 34세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소득 요건은 단독 세대주 또는 외벌이 부부의 경우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를 만족해야 하죠. 임대 계약할 주택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최대한도 1억 원 이내에서 금리도 연 1.2%로 저렴하게 대출이 됩니다. 1억 한도까지 전부 빌린다고 해도 겨우 월 10만원 밖에 되지 않죠.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고 최초 2년 계약에 4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점 역시 큰 메리트고요. 중소기업 청년 대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보증금의 80%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보증금의 100%를 빌려주죠. 국민, 우리, 신한, 기업, 농협 5곳의 은행에서 취급하는데요.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100%를 받으려면 계약하는 주택에 융자가 없어야 하며 은행 지점마다 100%가 되는 곳이 있고 아닌 곳도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대출받기 위해서는 미리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한 뒤 가조해하기 위해 월차 하루 내고 발품을 파는 것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지난 10월부터 기금 든든해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해지면서 한층 신청이 편해졌는데요. 세부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기간은 2021년까지이니 가능하신 분들은 서두르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혜택이 좋은 점도 있지만 두 가지 까다로운 주의점이 있는데요. 우선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신청해야 하는 단점이 있죠. 그러니 기존에 대출받은 사람들이 중소기업 청년대출로 전환할 때는 보증금을 상환한 후에 대출을 받아야 하니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또 한도 100%의 대출일 경우 임대인이 대출받은 은행에 와서 직접 상환을 해야 하기에 임대인의 협조가 꼭 필요한 점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근로자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인데요. 집주인 동의와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일반 버팀목 대출과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자격 조건은 대출 신청일 기준 단독 세대주를 제외한 만 19대 이상의 세대주이며 세대원 포함 무주택자여야만 하죠. 대출 신청인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대상주택 85제곱미터 이하에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여야 하죠. 대출 한도는 임차 보증금의 70% 이내로 수도권은 최대 1억 2천만 원, 그 외 지역은 최대 8천만 원 이내까지 가능한데요. 소득에 따라 2.3%에서 2.9% 사이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 중소기업 대출처럼 2년 계약에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고요. 나이가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의 경우 일반이 아닌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로 받게 되는데요. 일반이랑 다른 점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로 80% 이내 최대 3,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버팀목 대출의 경우 일반은행 대출에 비해 금리가 저렴하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것이 장점이나 인지세와 보증료가 있고 연장 때마다 최초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하거나 또는 0.1%의 가산금리를 적용해야 하는 기한 연장 조건이 있으니 이 부분은 미리 염두에 두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역시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고요.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해당되죠. 대상주택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수도권은 2억, 그 외 지역은 1억 6천 한도 내에서 80%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앞에서 소개한 상품들과 대출 기간은 동일하고요. 신혼부부 전용 대출이기 때문에 혼인관계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죠. 만약 소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 지자체 신혼부부 전세대출이 있어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의 경우 연 8천만원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되는 등 기회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초과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확인하셔서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핵심 내는 세 가지 대출을 알려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알아두면 도움되는 기타 대출 몇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27일 시중은행에서 새롭게 출시된 청년 전용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조건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보증금 최대 7천만 원 이하, 월세는 50만 원까지 연 2.6%에서 2.8%의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대출 대환도 가능합니다. 총 13개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입니다.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단독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고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최대 3,500만원까지의 보증금을 연 1.8%의 금리로 월 40만원 이내의 월세를 최대 960만원까지 1.5%의 금리로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전월세 자금 대출을 보셨는데요. 이런 혜택들을 문제없이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 대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더라도 결국에는 서류 심사를 받아야 하니 은행에 제출할 서류들은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도 필요하고 재직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 고용보험 가입 등 제출 서류가 많기에 미리미리 서류를 준비해 누락되지 않도록 대비하셔야 하죠. 두 번째는 앞에서 말했듯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지도 않고 지금 아니면 놓친다는 부동산 업자들의 말에 넘어가 가계약금부터 걸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대출 심사를 받으려면 보증금의 5%가 입금된 영수증과 전월세 계약서가 필수 서류로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부터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만일 대출이 안 돼서 계약이 취소되면 돌려받기가 힘들죠.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대출 신청 전 가조회를 꼭 하시고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동의한다는 특약과 임차인의 본 물건에 대한 이유로 대출이 불가하다고 확인되면 계약금 전체를 반환한다는 특약까지 걸어놓으면 만일 건물의 문제로 대출 심사가 안 되더라도 계약금을 보호할 수 있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에 들이운 지독한 거품으로 인해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이 높아지는 임대료로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나 새롭게 가정을 꾸려가는 신혼부부 등 나라의 미래가 되는 젊은 층들이 취업난과 함께 주거난까지 겹치며 자금이 없어 지옥고 등의 열악한 주거지를 전전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에서도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죠. 이들이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것은 집값 정상화지만 단기간 내 해결되는 일은 아니라 지금 당장의 주거지 보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최소한의 주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막상 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그 혜택을 못 누리고 높은 임대료를 내면서도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높은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월세를 부담하는 대신 저금리로 혜택 받으실 수 있는 전세 및 월세 국가대출 지원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기존에 올렸던 매입임대주택이나 청년주택 등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을 누려야 이 힘든 상황에서도 조금씩 자산을 모아가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국가 지원 혜택들을 놓치시지 않도록 꾸준히 영상을 통해 안내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나에게 맞는 최적의 혜택을 받아 안정적으로 보장된 거주지에서 저렴하게 생활하시다 추후 집값 정상화가 된 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